안녕하십니까.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. 오늘은 인텔의 승부수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. 한때 그 외계인이 만든 칩이란 그 명성을 누렸던 인텔은 이제 제조 파트만 놓고 보면 선두권에서 밀려 있습니다. 이 팻 겔싱어가 대변화를 이뤄내기 위해서 절치부심이지만 당장 큰 변화가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. 실적도 좋지 않은 편인데요. 이 겔싱어는 인텔이 앞으로 3년간 계속 마진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. 파운드리 사업 재진출, 그리고 아직 성공 여부가 유동적인 미세공정 개발 등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2, 3년은 인텔의 매우 터프한 시기가 될 것임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 그래도 인텔인데요. 인텔은 지난 2021년 공정 노드 명칭을 손봤습니다. 그 결과 TSMC 삼성의 그 7나노와 비슷한 공정을 인텔의 10나노 슈퍼핀으로 부르고 이후에 나오는 제품은 인텔 7, 인텔 4, 인텔 3, 20옹스트롱 등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. 이 트랜지스터 밀도가 떨어지는 경쟁사들이 첨단 노드라고 우기자 이런 식으로 공정 노드를 손본 것이죠. 지금은 미세공정 개발과 양산에서 밀리지만 그 스택형 포크시트 트랜지스터로 불리는 기술을 활용해서 TSMC 삼성을 일거에 제치겠다는 인텔의 야망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. 사실 그 인텔이 제도약을 모색하고 있는 시기도 절묘한 측면이 있는데요. 미국이 다시 이 반도체 제조 강국을 모색하면서 인텔을 그 선봉에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. 최고 강대국이자 반도체 원천 기술을 손에 쥐고 있는 미국을 등에 업은 인텔은 혁신의 룰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인텔을 주시하는 것입니다. 그 지난해에는 팹 겔싱어가 인텔이 차세대 반도체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서 이 세 가지 기술이 승리의 키가 될 것임을 강조한 바 있는데요. 이 세 가지 기술이 바로 리본 팻, 파워비아, 하이나 극자외선, EUV 장비입니다. 이 세 기술을 발판으로 인텔이 다시 TSMC 삼성을 제치고 최고의 자리로 올랐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드러냈었는데요. 그런데 최근 인텔이 이 세 가지 기술 중 하나인 그 파워비아 구현에 성공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. 이 점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. 우선 파워 BI에 대해서 넘어가기 전에 인텔을 다시 고추 세울 세 가지 기술 중 하나인 리본 팻과 하이나 EUV부터 잠시 보겠습니다. 아시다시피 리본 팻은 게이트가 채널을 감싸는 방식인 게이트 올 어라운드의 인텔 자체 네이밍입니다. 이 세 명을 감싸는 핀팻보다 닿는 면이 한 면 더 늘어나는 것이죠. 보다 세밀한 전류 조정이 가능해서 전력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. 이 하이나 EUV 장비는 그 파장을 활용해서 회로를 그리는 빛의 왜곡을 최소화하고 회로를 더 미세하게 구현할 수 있게 하는 그 EUV 장비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. 이 겔싱어가 인텔을 다시 세계 최고로 밀어올릴 혁신 기술, 이번에 구형했다는 파워비아를 비롯해서 리본 팻, 하이나 EUV 등 세 가지 기술의 공통점은 바로 20옹스트롱에 쓰이는 기술이라는 점입니다. 2나노에 쓰이는 기술이라는 점이죠. 이 1옹스트롱이 0.1나노니까 20옹스트롱은 2나노를 의미합니다. 리본 팻, 파워비아, 하이나 EUV 장비 등은 모두 인텔의 로드맵상 2나노부터 적용됩니다. 그럼 이번에 구현에 성공했다는 파워비아를 한번 보겠습니다. 이 파워비아는 후면 전력 공급망을 뜻합니다. 통상 그 반도체 속 연상 장치로 전력을 공급하는 배선은 전면부에 있었습니다. 이러한 구조는 이 반도체 회로가 미세화될수록 문제가 되는데요. 이 반도체 칩 안에서 디지털 신호와 전력 공급이 같은 회로에서 이루어집니다. 이 회로가 점점 얇아지면서 전력 전달 속도가 느려질 뿐만 아니라 디지털 신호와 전력 공급이 섞여서 불필요한 간섭 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. 인텔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지털 신호 전달 회로와 전력 공급 배선을 분리했습니다. 구분했는데요. 이 분리한 전력 배선은 칩 뒤에 배치했습니다. 이 콘셉트가 바로 파워비아입니다. 즉 기존에 함께 배치되어 있던 그 파워선과 신호선을 분리한 것인데요. 기존에는 전력을 공급하는 파워선과 신호를 전송하는 신호선이 이 수십 층의 메탈 레이어와 함께 있어서 신호가 매끄럽게 전송되지 못하고 노이즈에 간섭을 주는 현상이 있었습니다. 이에 인텔은 신호선과 파워선을 배치해서 분리해 파워선은 실리콘 기판 후면에만 배치했습니다. 이 아파트로 이해하시면 더 쉬울 것 같은데요. 기존에는 20층 아파트에 이 파워선과 신호선이 함께 있어서 신호 전달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파워선을 지하에만 배치하고 신호선은 지상층에만 배치해서 보다 효율적인 신호 전송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. 이 주목해야 할 점은 인텔이 내년인 2024년
인텔 그 2나노죠. 그리고 2025년 1.8나노 공정에 성공하겠다는 그 목표를 제시했는데요. 이때 투입되는 기술이 바로 파워비아입니다. 근데 이 파워비아의 2024년 첫 적용을 앞두고 기존 3차원 핀팩 구조와 파워비아를 활용한 중간 단계 제품을 내부에서 시험 생산하는 방식을 선택했다는 점에 있습니다. 그러니까 내년에 첫 적용하기 전에 올해에 중간 단계 제품을 파워비아를 활용한 중간 단계 제품을 내부에서 시험 생산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신기술 개발 시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줄이도록 했다는 점입니다. 인텔은 올 하반기 출시될 차세대 CPU 프로세서인 메테오레이크라고도 하죠. 이 메테오레이크에 투입되는 그 에피션트 코어 8개를 인텔 4 공정에서 생산한 다음에 이 반도체에 파워비아 기술을 적용합니다. 이 반도체에는 블루스카이 크릭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. 이 중간 단계 제품이 바로 블루스카이 크릭이라는 제품입니다. 이것을 이번에 미티어레이크에 우선적으로 적용해보고 2024년에 본격 적용한다는 것이죠. 인텔이 이처럼 파워비아 기술을 먼저 적용해보는 것은 그 이전에 14나노에서 10나노급 노드로 공정 기술을 전환하려다가 실패한 경험 때문입니다. 한꺼번에 신기술을 새 노드에 적용하다 보니 이 생각지도 못한 오류가 나타났고, 이번에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의 뜻으로 파워비아 그리고 EUV 기술 모듈화 등으로 단계적으로 기술을 적용하겠다는 컨셉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파워비아 기술 구현에서 또 주목해야 할 점도 있는데요. 이 기술이 바로 현재 최고의 기술 리더십을 갖고 있다는 TSMC보다 2년 앞서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. 이 TSMC는 2026년에 파워비아 기술을 적용한다는 계획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. 2024년 2나노 노드에서 이 기술을 적용하는 인텔보다 2년 늦는 셈이죠. 로드맵대로는 그렇습니다. 실제 인텔은 이 파워비아 기술을 통해서 2030년까지 단일 칩에 1조 개의 트랜지스터를 탑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. 이 1조 개 트랜지스터를 단일 칩에 넣으려면 이 파워비아 기술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게 인텔의 판단입니다. 하지만 인텔은 문제도 있는데요. 그간 실제 칩을 발표하는 것과 차질 없이 칩을 양산하는 것 간의 상당한 기술적 괴리를 보여왔던 게 바로 인텔입니다. 아직은 인텔이 이 함정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한 상황입니다. 실제로 최근에 양산을 시작한 사파이어 래피지 7나노 공정으로 만들었다는 인텔 7 공정으로 만들었다는 사파이어 래피지도 양산에 계속 거듭거듭 실패하다가 올 초에나 양산이 시작됐습니다. 메테오레이크도 마찬가지죠. 지금 양산이 계속 밀려서 올 하반기에 나온다고 하지만 실제로 나올지는 한 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. 현재 인텔은 그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단계로 시장에서 검증받아야 할 게 많은 상태입니다.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파워비아 구현을 해냈습니다. 과연 인텔이 내년에 2나노, 2025년 1.8나노 적용을 무난히 해낼 수 있을지, 그리고 그 노드를 해결해내는, 양산해내는 기술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파워비아를 구현했다는 점을 유심히 보면서 앞으로 첨단 노드를 무난히 해낼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감사합니다.